챕터 1 효부의 가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 아침 6시. 박영숙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나이는 72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지요. 40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고 5년 전 정년퇴직한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왔어요. 혼자 사는 25평 아파트.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를 30분간 걷는 게 영숙의 습관이었지요. 산책 후 귀가해서 아침 식사, 현미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 모두 직접 만든 것들이었어요. 식사 후엔 반드시 혈압을 쟀습니다. 오늘도 12,080, 정상이었어요. 고혈압 약 하나를 먹었지요. 5년째 복용 중이지만 그 외엔 아주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김지혜, 45세, 아들 박민수의 아내였지요. 어머니, 저예요. 오늘 점심 제가 해드릴게요. 11시쯤 갈게요. 괜찮아. 내가 해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지혜는 일주일에 3번씩 시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지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했어요. 며느리 복 많으시네요. 요즘 저런 며느리 드물어요. 영숙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늘 바빴고 지혜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영숙이 반갑게 문을 열었지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고맙구나, 지혜야. 부엌으로 향하는 지혜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고 국물을 부었지요. 30분 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같이 먹자. 저는 집에서 먹었어요. 어머니 드시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영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지혜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지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찍어라. 식사하는 영숙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혜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역국 해드렸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 행복해요. 해시태그도 달았지요. 효부, 시어머니 사랑, 일상. 댓글이 금방 달렸습니다. 부러워요. 대단하세요.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2시, 지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녁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점심 잘 먹었어. 저녁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모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지혜가 나간 후 영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한숨 자려고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 싶었지요. 하지만 메스꺼움은 점점 심해졌어요. 오후 3시, 영숙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가 나왔어요. 점심에 먹은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미역국, 밥, 반찬, 전부.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멈췄어요. 이상하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물로 입을 헹구고 거실로 나왔지요. 어지러웠어요.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감기인가? 체했나? 저녁 6시쯤 아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지혜가 미역국 해드렸다며요? 응. 잘 먹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내일 안 나아지시면 병원 가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누웠습니다. 밤 9시. 증상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이 불편했지요. 일기를 쓰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영숙은 50년째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2023년 10월 15일. 지혜가 미역국을 해줬다. 맛있었다. 하지만 식후에 구토를 했다. 체한 것 같다. 내일 괜찮아지길.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설쳤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상은 나아졌어요. 영숙은 안도했지요. 그냥 일시적인 거였구나.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 김지혜는 그날 오후 남편 몰래 한 남자를 만났어요. 강남 카페 구석자리. 최현우 38세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 현우가 물었지요. 응. 오늘 첫 번째였어. 토하던데. 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의사가 그러는데 6개월 정도면 충분하대. 6개월. 그럼 보험금 8억이 나와. 반반 나누는 거 잊지 마. 둘은 차를 마시며 계획을 확인했어요. 밖에서 보면 평범한 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72세 노인을 천천히 조용히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6개월의 계획. 2023년 1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증상은 반복됐어요. 지혜가 음식을 해다 줄 때마다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뒤면 어김없이 구토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이었지요. 하지만 11월부터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지혜는 더욱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식사 챙겨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영숙이 말했지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지혜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빠짐없이 해줬어요. 주변 이웃들은 감탄했지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영숙은 병원을 찾았어요. 내과 전문의가 진찰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자꾸 토를 해요. 어지럽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배를 눌러봤습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소화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12월 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 떨어져 있었지요. 샤워할 때는 배수구가 막힐 정도였어요.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숱이 확연히 줄어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영숙이 불안해했습니다. 피부과를 찾았지요. 스트레스성 탈모 같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특별히 없는데요.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나이 탓이었습니다. 영숙은 탈모 샴푸를 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12월 중순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58kg이었는데 한 달 만에 54kg이 됐어요.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알아챘지요. 엄마,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응. 요즘 입맛이 없어서.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의사가 나이 때문이래. 그래도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알았어. 하지만 영숙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12월 20일 며느리 지혜와 아들 민수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드리러 왔어요.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받으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만져졌지요.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그래, 병원 꼭 가보셔야겠어요. 응,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모셔다 드릴게요. 큰 병원으로 가요. 고맙구나. 다음 날, 지혜는 영숙을 서울대병원에 모셔갔어요.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 CT 촬영.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지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노화, 소화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드리고 영양제 드세요. 또다시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영숙은 좌절했어요. 정말 나이 탓인가?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영숙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체중은 50kg까지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은 반 이상 빠졌지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지요. 산책은 중단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손자 박지우가 방문했습니다. 18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지요. 할머니, 지우가 밝게 인사했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변해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이제는 병색이 완연했지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응,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의사가 나이 탓이래.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했어요. 할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지우야. 그날 저녁, 지혜가 저녁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세요. 고맙다. 영숙은 몇 숟가락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요. 지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혜가 주방에서 뭔가를 가방에서 꺼내 밥그릇에 넣었습니다. 작은 봉지였어요. 하얀 가루 같았지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뭐지? 하지만 확실히 보지 못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영숙은 또 화장실로 달려갔지요. 구토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지혜 이모 음식 먹고 나면 꼭 토해.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이모 밥 먹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오늘도 토하셨어요. 그건 할머니가 원래 소화가 안 되셔서 그래. 내 이모가 얼마나 헌신적인데. 하지만, 지우야, 이모 오해하지 마.
이모는 할머니 위해서 매일 밥 해드리잖아.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구토 탈모 체중 감소 원인.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암, 위장 질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금속 중독. 지우는 클릭했습니다. 증상 구토, 탈모, 체중 감소, 어지럼증. 할머니 증상과 일치했어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강남 호텔. 지혜와 최현우가 만났어요. 어때? 진행은? 순조로워. 체중이 8kg 빠졌어. 머리카락은? 반 넘게 빠졌어. 완벽해. 의사는 뭐래? 노하래. 아무도 의심 안 해. 좋아. 계속 진행해. 근데 왜? 손자가 좀 신경 쓰여. 고등학생? 걔가 뭘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 둘은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6개월 후면 끝이야. 8억을 나눠 갖는 거지? 당연하지. 잔이 부딪혔어요. 챕터 사마양 가루. 2024년 2월. 영숙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체중은 45kg까지 떨어졌어요.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어요. 가발을 써야 할 지경이었지요. 친구 이정민이 방문했습니다. 50세 약사였어요. 영숙과는 40년 지기였지요. 영숙아. 정민은 친구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3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민아 왔구나. 영숙아, 병원 제대로 다녀왔어? 응. 종합검진도 받았어. 결과는? 이상 없대. 나이 탓이래. 정민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니야. 그럼 뭐야? 증상을 보면 중독이나 심각한 질환이야. 중독? 응. 구토, 탈모, 급격한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은 중금속 중독이나 독극물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 영숙은 놀랐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혹시 약 먹는 거 있어? 고혈압 약이랑 의사가 준 소화제. 그것만? 응. 음식은? 지혜가 매일 해줘. 정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영수가 다른 병원 가봐. 대학병원 말고 독극물 전문 병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서울의료원에. 소개해줄게. 고마워. 그리고 영수가. 응? 혹시 모르니까 며느리한테 음식 받지 마. 무슨 소리야? 지혜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일단 다른 병원 결과 나올 때까지만. 영숙은 불쾌했어요. 정민아, 지혜 오해하지 마. 걔는 착한 애야. 알았어. 미안해. 그냥 걱정돼서 그래.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지우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학교는 없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그래. 지우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할머니, 이거 좀 설치해도 돼요? 그게 뭔데? 공기청정기예요. 할머니 건강에 좋대요. 사실은 소형 CCTV였습니다. 지우는 인터넷에서 구매했어요. 15만 원짜리 초소형 카메라였지요. 그래, 어디든 놓아라. 거실 선반에 놓을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선반. 주방이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렌즈는 작았습니다.
공기청정기처럼 생겼지요. 누가 봐도 카메라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설치 다 했어요. 그래, 고맙다. 지우는 핸드폰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보였어요. 선명했지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오후 5시, 지혜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오늘은 삼계탕 끓여왔어요. 지혜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옆방에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봤지요. 화면 속 지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위를 둘러봤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삼계탕 그릇에 가루를 탔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었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어머니, 드세요. 지혜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숙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우는 옆방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먹지 마.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영숙은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지혜야. 다행이에요. 식사가 끝났어요. 지혜는 설거지를 하고 돌아갔지요.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지혜가 나간 후 2시간 뒤, 영숙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가 나왔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지요. 지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119에 전화하려 했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안 돼요. 위험해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영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환자분, 뭘 드셨어요? 삼계탕이요. 혹시 상한 음식 드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며느리가 해준 거예요. 일단 위세척 하겠습니다. 위세척을 했어요. 영숙은 링거를 맞으며 병실에 누웠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지켰지요. 이제 아빠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믿을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퇴원했습니다. 일단 급성 위험으로 보입니다. 조심히 식사하세요. 또다시 명확한 진단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지혜가 가루를 타는 장면. 지우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제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일주일간 더 녹화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혜는 4번 왔어요. 4번 모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고 음식에 가루를 타고 저었지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지우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빠, 중요한 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영상이에요. 꼭 봐야 해요. 민수는 아들을 따라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열고 봉지를 꺼내고 음식에 가루를 타는 장면.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아빠, 이모가 할머니 밥에 뭔가를 타고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영상을 보세요. 4번이에요. 전부 똑같아요. 민수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였지요. 이게 정말 지혜가.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만 생각 좀 하자.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알았어. 신고하자. 지우는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신고합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챕터 4 CCTV가 찍은 것. 2024년 2월 20일 오후 3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서경찰서 형사 2명이 영숙의 집에 도착했어요. 김태수 형사, 45세, 10년 경력이었지요. 신고하신 분이 박지우 학생이죠?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 형사는 영상을 집중해서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표정이 굳었지요. 이 여성이 누구죠? 제 어머니입니다. 박민수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부인이? 네. 제 아내 김지혜입니다. 부인이 시어머니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제 어머니 박영숙입니다. 현재 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김 형사는 영숙을 봤어요. 72세 노인은 뼈만 남아 있었지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구토, 탈모,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했는데 이 영상은 언제 촬영한 겁니까? 2주 전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총 몇 번 촬영됐죠? 4번입니다. 전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김 형사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환자분을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가겠습니다. 독극물 검사 가능한 곳입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왔어요. 영숙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지요. 지우는 집에 있어라. 아빠, 저도 갈래요. 안 돼. 넌 집에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김 형사는 지우에게 물었어요. 부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을 겁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민수가 주소를 알려줬지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은 지혜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무슨 일이세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지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김지혜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시어머니 박영숙 씨 아십니까? 네, 제 시어머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 형사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이게 뭐예요? 본인 맞습니까? 저는 뭘 넣은 겁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오해예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지혜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일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 불러도 되나요? 그러세요. 하지만 지금 동행해야 합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연우는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어요. 안 되는데요. 일단 가시죠. 지혜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강서경찰서로 향했어요. 한편 서울의료원 응급실, 영숙은 정밀 검사를 받았지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머리카락 검사. 담당 의사는 한승희, 55세 여성, 독극물 전문의였습니다. 3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한 의사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요? 네. 상당량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는 충격받았어요. 정말 지혜가 어머님을 입원시켜야 합니다. 해독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강서경찰서 조사실. 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에 뭘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CCTV 영상을 보셨죠? 명백히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비타민이에요. 건강보조제. 비타민을 몰래 넣을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가 안 드시려고 해서. 그럼 왜 가방에 숨겨 다닙니까? 그냥 환자분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지혜는 말을 잃었어요. 비소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독극물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그건 지혜는 떨렸지요. 최현우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현우는 이미 연락을 끊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그러시죠. 조사는 중단됐어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CCTV 영상, 비소 검출, 보험금 가입 기록. 경찰은 최현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핸드폰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이틀 후 최현우가 체포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시도 중이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출장이요. 최현우 씨 맞으시죠? 네. 동행 부탁드립니다. 현우도 연행됐어요. 조사 결과 둘의 공모가 드러났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 8억 보험금 나누기, 비소 구입처, 모든 게 밝혀졌지요. 2024년 3월 5일, 지혜와 현우는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및 사기. 영숙은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았어요. 생명은 건졌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졌지요.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를 믿었어야 했는데. 너도 피해자야, 민수야. 민수는 울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영숙은 손자의 손을 잡았지요. 2개월간의 치료. 영숙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챕터 5 진짜 가족. 2024년 5월.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2개월간의 해독 치료를 마쳤지요. 생명은 건졌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48kg. 여전히 말랐어요.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지요. 머리카락은 천천히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엄마, 제 집으로 가시죠. 아니야. 내 집에서 살래.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지우가 와 있잖아. 지우는 대학 입시를 마치고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요. 15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 미수. 피해자는 72세 노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회복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지혜는 시어머니를 6개월간 독살하려 했습니다. 동기는 8억 원의 보험금. 공범 최연우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는 존속 살해 미수에 해당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범죄입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지혜, 징역 15년. 피고인 최연우, 징역 12년. 지혜는 울부짖었어요. 억울해요. 저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숙. 기자들이 몰려들었지요.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세요. 영숙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잊고 살겠습니다. 손자분이 증거를 찾으셨죠? 네. 지우가 없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손자와 함께. 영숙은 지우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2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지요. 지우는 할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할머니,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지우야. 며칠 후, 영숙은 산책을 시도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지우가 부축했지요. 천천히 한 걸음씩. 아파트 단지를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좋아. 이웃들이 인사했습니다. 영숙 씨, 많이 나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며느리 일,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제 다 지났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친구 정민이 방문했습니다. 영수가 많이 좋아졌네. 응,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의심하라고 했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정민은 영숙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그 여자 15년 받았다며? 응, 충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영수가. 내가 진작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야.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6월, 영숙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산책 시간이 30분으로 늘었어요. 식사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지요. 지우는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도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지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된장찌개. 알겠어요. 지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영숙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18세 손자가 요리하는 모습, 고맙고 미안했어요. 저녁 식사,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야, 학교 가면 어떡하니? 혼자 사는 거?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학교 기숙사는? 안 들어갈래요. 집에서 다닐 거예요. 너 생활이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지우야. 당연한 거예요. 민수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주말마다 왔지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제가 잘못 봤어요. 지혜를 너무 믿었어요.
이제 됐어. 너도 피해자야. 그래도 민수야, 앞으로 잘 살면 돼. 과거는 잊자. 네, 엄마. 7월. 영숙은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50년간 써온 일기. 6개월간 쓰지 못했지요. 2024년 7월 1일.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30분을 걸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려 한다. 나를 위해서 지우가 있어서 살았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지우와 함께, 민수와 함께, 정민이와 함께. 감사하다. 일기를 덮었어요. 3월. 영숙은 지우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지우는 신입생 명찰을 달았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요. 그래. 영숙은 손자 옆에 섰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찍었지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 영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자랐고 체중도 50kg까지 늘었지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셋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삼겹살집. 엄마, 고기 드세요. 응, 맛있다.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그래. 영숙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먹으면 토했지요. 이제는 괜찮았어요.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은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지혜가 처음 밥에 뭔가를 탄 날, 악몽의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영숙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혼자서 지우 없이 40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있었지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영숙은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6개월 만에 요리를 했지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 저녁 6시.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밥 먹자. 와, 할머니가 다 하셨어요? 응.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다행이다. 예전 그 맛이에요. 영숙은 행복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의 지옥. 하지만 이겨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았지요. 밤 10시.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9월 15일. 1년 전 오늘 지혜가 처음 밥에 독을 탔다.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걸. 6개월을 지옥에서 살았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지우가 구해줬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살겠다. 지우와 함께, 민수와 함께, 72세. 다시 시작이다.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에. 일기를 덮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지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